수투 정력분해 활용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이게 왜 줄이 쳐져 있지? 이게 누가 봐도 역함수를 못 구할 것 같이 생겼어. x와 y의 자리를 바꾼 다음에 y는으로 정리한다는데 무슨 수로 정리할 거냐고.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역함수의 성질과 개념만이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 근데 역함수가 그럼 없느냐? 아니야. 구하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 뿐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구하기 싫은 애가 있어요. 그런 대상을 내주고 또 다른 어떤 그래프와 엮어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뭐 그래프 그리는 훈련이 조금만 되어 있으면 요렇게 재하면 이거 변곡점이 원점인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3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있겠지. 3차 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역함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애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뭘까? 마이너스 7분의 16. 밑으로 마이너스 7분의 16만큼 끄잡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7분의 16을 변곡점으로 하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죠. 예상은 여기에 45도 직선이 이렇게 y는 x가 놓이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7분의 16이 간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 되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고 이게 gx야. 얘하고 y는 절대값 x. 절대값 x는 뭐 잘 아는 애죠. 이렇게와 요렇게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이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못 구해요. 얘가 마이너스 x야. 그럼 얘가 뭔지를 나와야 그걸 빼지 둘이. 얘는 뭔지 아는데 요게 뭔지를 나와야 둘이 빼서 적분을 하지. 뭐 교점도 마찬가지고 교점 뭐 함수가 나와야 교점을 찾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자, 일단 그래프적 해석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요 그림 모양 잘 보세요. 그림 모양 잘 보시면 결국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오히려 fx를 가만히 놔두고 y는 절대값 x를 y =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요렇게 봤던 그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다시 두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 수치를 구해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y는 x죠. y는 x와 fx의 교점 좀 구할게요. 7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7분의 16은 x. y = x와 요 fx 하도 모르겠어도 들어. 하고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요. 그럼 xx 지워지고 7 지워지고 넘어가면 16. 2x 세제곱은 16. x는 2. 요거는 간단하게 2가 나와요. 여기가 2. 여기도 2.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곡선과 이 그래프를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예요. y는 마이너스 x. 이것도 뭐 7분의 2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7분의 16 이퀄 마이너스 x 이렇게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해서 좀 시간 낭비 같은데 7 올리고 넘기고 조립제법 쓰면 어처구니 없게도 1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죠.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1차적인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fx를 적분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겠죠.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는 2분의 1. 요 직각삼각형의 이름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x니까 fx를 요 1부터 요 값까지 아까 우리가 이제 근을 구할 수 있다면 요 값까지를 적분하여 그 정적분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바로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요만큼의 넓이를 더하고 이만큼의 넓이에서 요만큼을 빼고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요 값이 구해질 수 있나? 이렇게 요 값이 구해질 수 있나? 근데 이거 는제로 놓고 아무리 생지랄을 해도 요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딱 봐도 분수죠. 1에서 2 사이 숫자니까. 예. 그리고 무리수일 거예요, 이거. 그래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조립제법으로는. 그럼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1에서부터 2까지 얘를 한꺼번에 적분을 하면 한꺼번에 정적분을 하면 요만큼은 플러스가 나오고 요만큼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딱 원하는 게 그거죠. 여기 반대긴 하지만 요만큼의 넓이의 값과 요만큼의 넓이의 값이 마이너스 달린 애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여기까지는 음수가 나오고 여긴 양수가 나오니까 결국 그 전체 부호에 마이너스를 달면 여기는 양수가 되고 여기는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넓이인 2에다가 요 넓이인 2분의 1을 더하고 그리고 1에서부터 2까지 얘를 한 번에 적분해서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은 민간인이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바로 그렇게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좀 직관적이어야 되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적분한다가. 그래서 말인데 요 이제 너희가 그간 잘 안 했을, 보지 못했을 방식을 하나 소개할게요. 내가 지금부터 쓸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통으로 적분할 건데 Y축에 대하여 썰어서 적분할 거예요. 요거는 우리 넓이 개념에서 배운 적 있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Y축으로 둘러싸인 이 함수만큼 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고 여기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x 정확하게는 절대값 x인데 상관없어요. 이쪽이 다 양수니까 x dy 이게 포인트입니다. x dy 이 dy가 도마라고 그랬죠. 도마. 여기에 적분 변수가 y로 나와야 우리가 y축에 대고 이렇게 써는 거예요. dy의 이미지를 매우 얇게 썬 y 동강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x면은 얘 x좌표에다가 매우 얇게 썬 y의 동강. 그러니까 가로가 x, 세로가 dy인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dy 하면 요 동강이 나오고 요 동강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촘촘히 더하면 이만큼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요 x에다가 저놈의 역함수를 구한 그게 gx겠지. x는 gy예요. x는 gy 역함수로 쓰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y에 대한 함수를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된다가 원래의 발상인데 그건 역함수가 구해질 때. 그럼 역함수가 구해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gx 못 구한다고 그랬죠?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를 바꾸는 거야.
dy를. 저 아이가 fx인데 fx 보통 종속 변수가 y잖아요. 7분의 2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7분의 16이잖아. 이거를 양변을 전미분하는 겁니다. 전미분. 왼쪽은 왼쪽대로 미분하고 dy. 그러니까 y를 y로 미분하면 1이고 거기다가 dy를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오른쪽 x는 x대로 미분을 하고 7분의 6 x제곱 더하기 1이죠. 이거 괄호 닫고 dx 이렇게 붙이면 이게 전미분이에요. 전미분 기억나? 예. 이게 교과과정에는 없는 거야. 예. 교과과정에는 없는 건데, 아니지. 정확하게는 미적분에 있죠. 미적분에. 미적분에 있는데 이거 써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왼쪽은 왼쪽대로 미분하고 dy,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미분하고 dx. 이렇게. 해서 얘를 인테그랄 x 곱하기 하고 dy 대신에 이만큼을 넣는 거예요. 7분의 6 x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걸 구하시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요것만 딱 빼주고 요 넓이 2 곱하기 2는 4니까 절반하면 2 빼기 2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요만큼만 빼주면 되죠. 1 곱하기 1 나누기 반 2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답 나와요. 요 방법이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개를 해봅니다. 해설지에는 아마 내가 처음 설명한 걸로 돼 있겠지?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짧게 포인트만 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이 할 말들이 다 있어서 여기가 수투잖아. 수투면 이제 2차 함수, 3차 함수인데 2차 함수, 3차 함수의 적분값이 필요할 때 실제로 적분하지 말고 내가 가급적 2차 함수의 성질과 3차 함수의 성질 그리고 외워놓은 공식 등등을 이용해서 적분하는 시간을 좀 줄이라고 그랬죠. 이게 시간을 줄이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계산 들어갔다가 맨날 틀려. 그놈의 실수 있잖아. 그놈의 실수. 그러니까 그놈의 실수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가급적 외워 쓰는 게 좋아요.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금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fx가 요렇게 생긴 이게 3차 함수의 일부인데요. 3차 함수의 일부. 원래는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3차 함수의 일부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얘도 오른쪽에서는 0이고 여기서 보는 기울기 a를 가지는 이런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요만큼 해서 요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y축 때문에 2등분 될 때, y축 때문에 2등분 될 때라고 하는 건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멍청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적분하려고 들면 안 된다고. 함수가 다르면 적분도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누가 봐도 도형이 삼각형 내지는 사각형 내지는 평행사변형 내지는 사다리꼴 내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도형은 웬만하면 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절반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적분 안 할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0에서 1까지 이 부분의 넓이는
상수로 나와요. 왜냐? 이거 적분하면 되거든. 알겠어? 여기에는 어떤 미지수도 없잖아. 여기서 미지수라고 하면은 이 AX만 등장하는 건데 AX의 영향력은 0의 왼쪽에 있는 거지 이쪽에 있는 이 함수가 무슨 상관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적분하면 된다. 그럼 나한테 이 공식이 혹시 있나? 라고 봤는데 없죠. 이게 3차 함수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공식은 없잖아. 이게 2차 함수였으면 모를까. 그러면 에이씨 할 수 없다. 0에서 1까지 x-1의 제곱 x 플러스 1 dx를 빠르게 해야겠다. 빠르게 해야겠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그러면 이 적분을 빠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예, 여기서 제가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은 방법이 전개예요. 전개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나오면. 예. 이런 거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1차. 여기 괄호 안이 다 1차고 여기 뭐 제곱이 됐든 세제곱이 됐든 상관없어요. 여기가 요 안이 1차고 요 안이 1차일 경우 이거를 뭐랄까 좀 더 효율적으로 적분하는 방법은 요쪽에 있는 그 놈에서 이 제곱을 건드리긴 힘드니까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 이 인수와 더하기 2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거 정적분 연습시킬 때 많이 나오는 문제야. 니네한테 이거 하라고. 예, 그 해설을 잘 보면 거기에 써 있어요. 그때도 이걸 전개해서 풀었다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예, 요걸 x-1 플러스 2로 분리하면 이 안이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얘하고 얘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1의 세제곱 더하기 2배의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장점이 뭐냐면 여기가 1차기 때문에 이거를 x하고 똑같은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x-1이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적분에 어떤 영향도 안 줘. 예, 그대로 그냥 다항함수 적분하시면 돼요. 4분의 x-1의 4승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x-1의 제곱은 그냥 x라고 취급하고 적분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3분의 2의 x-1의 세제곱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0과 1을 걸어주시면 1 넣었을 때 바로 0이 돼버려서 계산도 쉬워져요. 그럼 이제 빼기 0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빼기 0 하면 마이너스 1의 4승은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원래 마이너스 1인데 그 앞에 빼기를 달았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더하기 3분의 2 이런 식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실수를 줄이는 계산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 넓이가 12분의 5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쪽 넓이도 12분의 5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인마의 공식이니까 밑변이 1이라고 하면 요 높이 요 높이에 해당하는 애가 6분의 5라는 뜻이다. 요 가로의 길이가 6분의 5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6분의 5가 왼쪽으로 가 있는 거니까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6분의 5라는 뜻이지. 가로 길이가 높이니까. 예, 이 교점이 마이너스 6분의 5이다. 그럼 누구와 누구의 교점인데? ax와 x 플러스 1의 교점이 마이너스 6분의 5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5,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5 넣으면 바로 a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인 풀이라고.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그는 마이너스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 되는 녀석이에요.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 하자. 이거네요. 예.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적분하지 말자. 예? 적분 좀 하지 말자.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시면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이 나왔죠? 예, 이놈의 넓이가 얼마냐? 높이가 1이에요. 높이가 1이고 가로가 n분의 1이에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이 넓이 자체가 n분의 1이야. 알겠어요? n분의 1이야. 그 중에 그 n분의 1의 넓이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넓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누가? S의 절반이. S의 절반이. 그러니까 그거 2배. 그거 2배. 예, 곱하기 2 하면 바로 S 나옵니다. 이게 적분한 결과예요. 3분의 4. 자, 여기다 하나만 더. 그러면 그 S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Y는 K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함수 그대로에다가,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n제곱보다 k가 크다라고 하면 얘도 음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거든.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는데 그게 얘랑 만나려면 마이너스 n제곱 그래도 되긴 되던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쪽으로 둘러싸이게 되면 t라는 넓이가 s보다 커져. 그러니까 여기서 s가 t의 3배이다라는 말에 위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 맞습니다. 이제 y는 kx제곱과 y는 마이너스 n제곱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러싸인 부분 여기를 t라고 한 거야. 그럼 또 그냥 이렇게 앞뒤 안 보고 바로 또 이거 적분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관계 좀 잘 좀 생각해봐. 관계 좀. 여기가 t인데 얘들아. 요 부분의 넓이가 t인데 이만큼의 넓이가 S라고. 그 말인 즉슨 여기도 T고 여기도 T란 소리죠. 그래야 3T가 S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요만큼의 넓이를 알고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전체 S가 3n분의 4야. 3n분의 4야. 그걸 3등분하면 T가 9n분의 4야. 그리고 절반을 하면 절반 이걸로 이제 반을 자르게 되니까 절반을 자르면 여기가 9n분의 2라는 뜻이잖아요. 이해돼요? 맞죠? 예. 네. 그러면 요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9n분의 2다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한 k 값을 fn이라 하자. 이 k가 요렇게 딱 여기가 9분의 2n이 되기 위한 요 폭이 있겠지. 그걸 n으로 나타내 봐라 이런 얘기야. 됐어요?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딱히 적분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어디다 할까?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든 적분을 안 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야. 일단 kx제곱과 마이너스 n제곱 x제곱 더하기 1을 연립하여 나온 교점이 여기랑 여기겠죠. 예, 그 값을 하나 잡아둡시다. n제곱 플러스 k x제곱은 1. 그래서 x의 제곱은 n제곱 플러스 k분의 1이에요. 딱 봐도 끔찍하지. 예, 이걸 가지고 적분의 구간으로 삼기에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하세요. 알파. 그리고 당신들은 알파 제곱이 n제곱 플러스 k분의 1이다를 그냥 쥐고 있는 거야. 나중에 필요하면 쓰게. 그럼 이 알파를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르면 여기다 아무래도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다. 요 높이가 k 알파 제곱이죠. 요 세로 높이가.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가로 알파 세로 k 알파 제곱 k 알파 3승 k 알파 3승의 3분의 2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직사각형의 3분의 2 값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요만큼도 가로는 알파, 세로는 이 높이 1에서 k 알파 제곱 뺀 거 1 마이너스 k 알파 제곱을 하면 요 세로 길이가 나온다고. 거기다가 알파를 곱한 값에 3분의 2 하면 요 넓이라고. 그럼 얘하고 더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얼마라고? 그게 9n분의 2라고. 이렇게. 그러면 3분의 2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 k 알파 3승에다가 더하기 3분의 2 k 알파 3승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한 값이 9n분의 2라고. 그러면 지워지고 결국 알파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우고 알파는 3n분의 1이었어. 그럼 알파 제곱은 9n 제곱분의 1 아니에요? 예, 그래 놓고 마지막에 이 알파 제곱 자리에 n 제곱 더하기 k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랑 같은 거지. 그래서 k는 8n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외우겠어? 외워야 돼? 이거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는가, 무엇을 하려고 한 건가, 요거를 좀 보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니네들 이해하라고 요렇게 잘라서 그렇지, 그냥 이만큼의 직사각형 넓이 전체의 3분의 2 해도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 예. 직사각형을 이렇게 잘라놓고 내가 이렇게 동강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2배 하고 여기다가 3분의 2배 하면 합쳐도 3분의 2배 아니야 전체? 비율이 똑같은데? 예. 그래서 나온 값이에요 이게. 이런 식. 이건 설마 알겠지? 이거는 b-a라는 게 여기 따로따로 적분한 다음에 둘을 빼라가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b-a가 나오는 겁니다. 예? 위에서 아래를 빼면 플러스 값이 되고 아래에서 위를 빼면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예, 정적분하라는 뜻이에요. 정적분. 그렇게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운동인데 뭐 질문 받아볼까? 이게 실력 완성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5, 6, 7 중에 혹시 듣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없어요? 내 혼자 또 떠들어야지.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바로 어제 했던 내용이라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결국 주기성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주기성. 어떤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칸 옮기고 위로 4칸을 옮겼더니 거기 내 그래프가 그대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기라는 원래 용어를 달진 않아. 주기는 옆으로 붙는 거를 주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사선 방향의 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그냥 이미지를 갖는 거지. 이미지를. 그러려면 요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얘가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니까 0과 a를 근으로 갖는 이런 이차함수에서 여기 마이너스 1자리와 여기 1자리를 딱 끊어가지고 만든 게 여기서부터 요만큼인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우고 얘가 오른쪽으로 2칸, 이게 정확히 2칸이죠. 마이너스 1부터 2가. 그러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2칸, 위로 4칸 옮겼더니 원래 있던 그래프가 그대로 붙더라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게다가 연속이래요. 이런 단어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연속 함수래요. 그러니까 요 아이가 여기 와서 붙는다 이런 뜻 아닌가. 그지? 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결국 이만큼의 폭이 4여야 한다고요. 4여야 한다고. 여기다 1 넣었을 때 높이 얼마야? 1. 여기 a-1이죠.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죠. 그러면 이거 간격이 얼마예요? a-1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까지. 간격이 2a죠. 그게 4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a는 2. a는 2. 알고 보니까 이게 2였어? 아, 그럼 뭐야? 딱 꼭지점까지잖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완전 땡큐. 지금부터는 이제 적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저게 꼭지점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래서 a가 2인 걸 알고 나서 뭐랄까 대충 정밀하게 대충 정밀하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원하는 값이 x는 3과 y는 마이너스 2니까 폭이 그닥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선에서 오른쪽으로 좀 더 많이 가게 이렇게 대충 정확하게 그려보면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1이라는 꼭지점에 대고 이렇게 이차함수가 시작돼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데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가로 2, 세로 4짜리 박스가 하나 결정이 된 거야. 요렇게 박스를 치면 요런 박스가 하나 나온 거예요. 가로 2, 세로 4.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요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꺾이는 애로 붙고 요쪽도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꺾이는 애로 붙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여기쯤에서 이렇게 잘리는 애인데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fx와 요게 fx고 fx와 x축 및 x는 마이너스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만큼의 넓이를 a.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딱 여기까지네. 그지? 해서 x축과 직선 x는 3과
fx로 둘러싸인 요만큼이네. 예, 요만큼의 넓이를 b 요만큼을 b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인가? 딱 봐도 뭐 해야 될지 알겠죠? 이게 높이가 정확히 마이너스 4인 거로 이 폭의 a를 잘라다가 올려다가 딱 붙이면 요 높이가 여기 높이가 5니까요. 요 4까지 해가지고 요렇게가 동일해요. 이만큼이 a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합을 구해달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르면 아주 온전한 높이 4, 가로 3짜리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그게 12. 그게 12. 그 다음에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 있지, 여기. 요거는 내가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가로 1, 세로 1짜리 정사각형 넓이의 3분의 2라고요. 1의 3분의 2라고. 그러니까 요만큼의 넓이는 3분의 2. 그래서 정답은 12 더하기 3분의 2예요. 적분할 일 없다고 얘들아. 꼭지점이 이 그림에 포함되는 순간 적분할 일이 없다고. 그토록 외우라고 했던 2차 함수의 성질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실력 완성. 나머지들은 조금 할만한데 이 3번이 좀 유난히 심히 어렵거든? 심히 어려워. 요거는 좀 보류했다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게요. 너무 과해. 일단 1번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쉬워요, 이거. 쉬운 문제예요. 이거부터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이퀄 마이너스 x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거죠. 최고 차영의 수가 마이너스 1인 그리고 0, 1, 마이너스 1을 세 근으로 하는 3차 함수예요. 그 아이를 하나 그려오죠. 여기다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이게 fx.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저 fx 들고 뭐 a가 양수일지 양수구나.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아니에요. 평행이동 시켜라. 그랬더니 오직 한 점 어디 갔어 이거? 오타네. 오직 이 말도 말이 되는구나. 오직 점 P에서만 만난다. 접한다는 뜻 아니야? 저렇게 꼬불거리는 곡선이 평행이동해서 지 자신하고 다시 한번 만나는데 오직 점 P에서만 만난다라고 하면 그냥 제일 흔한 상상을 하나 해보세요. 제일 흔한 상상을 해보시면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적당히 잘 다니면 한 점에서 접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다 라는 생각은 들죠. 오케이? 그리고는 a 마이너스 1, 여기네요. 여기가 a 점에 대하여 직선 AP가 얘랑 쫙 자신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직선 AP가 y는 fx와 만나는 점과 직선 AP가 곡선 y는 이놈과 옮겨간 놈과 만나는 점에 대하여 이 점들 중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3이다. 한마디로 세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근데 이미 A 포함, P 포함이니까 추가로 만나는 자리는 한 개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기본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막 그렸으니까. 막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상상력이 이 아이를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했고, 그랬더니 5개가 나오더라. 5개가 나오더라.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3개로 만들어야겠다. 상상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상 시작. 자, 5개를 무려 3개로 줄여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있는 놈과 어쩔 수 없는 놈이 있는 거지.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A하고 P는 접점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 두 점은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나오게 해라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안 나오게 해라. 왜냐, 이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족속이라 이게 영원히 내려갈 것 같으면 기울기는 양수인데 얘가 내려가는 놈이면 언젠가 한 번은 만나지 않겠냐? 저쪽은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서 3개. 어쩔 수 있는 놈을 없애라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저의 상상은 그리는 순서를 살짝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는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얘가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렸어요. 원래 이렇게 안 높아. 여기가 A라며 여기서 그냥 저쪽에다 대고 바로 접선 그으려고. 이렇게 접선 그으려고. 이거 좀 더 길게 갈까요? 야, 너 어디가? 왜냐면 다들 알다시피 올라갔다 내려가는 애랑 이렇게 만날 때 뚫고 지나가면 2점인데 접하면 1점이잖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지. 그리고 이 함수가 평행 이동하여 이 점 P에서 같이 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개수가 줄어들잖아. 그지? 근데 나 그 점 안다? 그 점 어딘지 안다? 이 그래프 들고 가서 접해야 될 점을 안다고. 너희도 알아야 된다고. 심지어 좌표까지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니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 아구야, 뭐하니? 이렇게 하면 이 빨간 선하고 평행선 되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저기 접점 보이나? 점마가 저기 가서 붙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보조선을 하나 만들고, 우와, 기가 막히게 맞췄어. 여기 지나가는 거 맞죠? 이거 원점 대칭이니까. 네. 요 점 P0라고 하면 이 점이 정확하게 여기에 오게 되면 이 아이가 그대로 오른쪽 위로 들려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접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내려가면서 여기서 한 점 더 만나겠죠. 그러면 A, P 그리고 또 한 점. 얘하고 같은 거리겠지. 이 점 누구냐면 얘예요. 얘.
지금 이 파란색 접선까지 같이 갔다고 생각하면 돼. 같이 가서 딱 접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니네 이거 왜 좌표까지 알 수 있다고 그랬냐면 3차 함수의 성질 말해줬잖아요. 3차 함수의 성질. 3차 함수 하나에 평행선 두 개 접하게 만들면 이 평행선과 만나는 점에서 밑으로 수선해 발, 그리고 접점에서 수선해 발, 변곡점에서 수선해 발, 접점에서 수선해 발, 그리고 다시 만나는 점에서 수선해 발 하면 이 네 개의 평행사변형이 뭐다? 합동이다. 이 네 개의 평행사변형이 합동이다. 따라서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아. 그럼 그걸 반으로 줄이면 여기란 얘기잖아. 이게 얼마냐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P0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어딨어?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야. 8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8분의 3이냐? 예. 마이너스 8분의 3이고 이 P점의 좌표는 2분의 1 콤마 8분의 3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면 확 줄어들죠. 그리고 A, B 값 바로 나옵니다. P0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나 이동해야 돼? 1만큼. 네. A는 1. 마이너스 8분의 3에서 플러스 8분의 3까지 이동하는 B 값. B 값은 얼마야? 4분의 3. 만큼 평행이동. 그리고 얘 지금 뭐래? 직선 AP와 FX로 둘러싸인 부분을 S1, 이만큼을 S1, 직선 AP와 이 평행이동한 놈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S2, 같은 넓이죠, 이거? 그죠? 같은 넓이죠. S2 더하시오. 결국 이 S1이고요. 그리고 이거 직선과 관통하고 접하고 지나가는 이만큼의 넓이 공식. 넓이 공식. 기억하나? 12분의 절대값 A 두 근 사이의 간격의 4승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수투에 이제 앞으로 수투가 안 나오는 일은 없잖아. 수투를 우리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뭐 적분 하나만 하고 하면 되는데 요 넓이 공식만이라도 꼭 외워가기. 넓이 공식만이라도 꼭 외워가기. 영상에 다 있다.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 함은 바로 이 교점과 접점 사이의 간격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까지의 간격이에요. 두 근 사이의 간격이. 2분의 3이죠. 2분의 3. 아시겠어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요. 네, 절대값 개수 1이고요. 그러니까 12분의 1, 2분의 3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넓이의 2배 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미분, 적분 중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3차 함수의 성질과 적분 공식만 썼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다. 그래서 쉬운 문제다.
총 4개였나?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조금 더 수월한 얘기부터 할게요. 4번. 4번 엄청 쉬워요, 이거. 이거 엄청 쉬워요. 앞으로 모의고사 많이 풀겠지, 그지? 예,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에서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가 나오면,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가 나오면, 으악, 크다, 엄청나게 어려워 보인다, 그럼 이거 밀어놨다가 나중에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억은 늘 그렇지만 그냥 날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하나만이라도 풀자. 가능하다면 니은 하나라도 더 하자. 그럼 보통 디귿이 어렵거든. 예, 그러면 기억, 니은 맞고 틀림을 안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보기를 좀 줄여가지고 확률을 50%. 예, 가능하면 50%, 불가능하다면 33.3%라도 만들어 놓고 찍자로 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내 얘기를 한번 접근해 봐봐. 그러면 이제 좀 보일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고 요 x제곱 플러스 t, x제곱 플러스 t, 만약에 t가 0이었으면 여기서 꼭지점으로 이 딱 정사각형의 모서리까지 가는 애예요. 그지? 그렇게 생긴 애를 슥슥 위아래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누구를? y는 x제곱 플러스 t의 이 y절편 t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네. 그러면 기억번은 왜 날로 먹는 거냐? st가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이 뭐예요, 이게? t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t에다가 0을 넣으면 이란 뜻이에요. t에다가 0을 넣으면. 그럼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가로 1, 세로 1짜리 정사각형에 여기서 출발한 애가 여기 가서 끝나는 이 그림이라고. 그리고 이 두 그림의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S0예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씹으렸던 얘기잖아. 가로 1, 세로 1짜리 정사각형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넓이. 근데 정사각형 넓이가 1이니까 3분의 2. 맞다야, 맞다. 맞다. 그럼 적어도 확률이 25%로 올라가요. 20%에서. 알겠죠? 그리고 사실은 니은도 거의 날로 먹는 거예요, 이거. 니은도 거의 날로 먹는 거예요. 문제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 보세요. 이 그림에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정사각형 가로 1, 세로 1짜리 하나 그려놓게.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에서 041에 그런 알파를 S알파라고 하면 그게 T값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알파가 내려왔다는 얘기지. 알파로 내려왔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쯤에서 이렇게 만날 거예요. 만난 그 높이에 이만큼이 S알파거든, 지금. 겹친 부분이. 이 도형하고 이 정사각형하고 겹친 부분을 S알파라고 하잖아. 근데 있잖아, 이게 결국 간격이 1이라서 여기가 알파면 이 값은 알파로부터 1만큼 올라간 값이에요. 즉 1 플러스 알파죠.
여기가.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S1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S 안에 괄호 안에 1 플러스 알파를 넣으란 얘기는 이 자리에 1 플러스 알파를 넣는 거고 그게 1 플러스 알파라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또 하나의 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S 알파였다면 이 부분이 바로 S1 플러스 알파인 거지. 이해돼요? GY절편이 1 플러스 알파에 있는 이 그림을 그려서 이 박스하고 겹치는 부분 여기를 S1 플러스 알파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그림 봐봐 어떻게 될까. 얘가 얘잖아요. 요게 S1 플러스 알파잖아요. 결국 1에서 알파만큼 내리면 그 잘린 부분만큼 오겠지. 둘 다 똑같이 간격이 1인데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 요 둘을 합치면 방금 우리가 기억번에서 구해놓은 그 녀석 넓이가 되는 거야. 는 3분의 2다라고. 그래서 이거 니은도 날로 먹어요. 내용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맞았지? 지워 50% 됐잖아. 확률 50% 됐잖아. 기억 니은이 살짝만 쉬울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쉽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기억 맞고 니은 맞았다. 그럼 이렇게 돼서 2번 아니면 5번입니다. 답이. 내친구면 이제 뒤까지 가볼게요. 이게 다 빌드업인데 S0가 2분의 1이라는 거, 아니 3분의 2라는 걸 알아서 결국 S알파 더하기 S1 플러스 알파는 3분의 2가 되었다는 걸 안다면 S-2분의 1 더하기 S2분의 1이 정확히 알파와 1 플러스 알파의 관계거든요. 알파가 얼마인지 말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알파 여기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알파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그게 S2분의 1이니까 요렇게 둘이 더한 값이 3분의 2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1차 결론이 뭐냐? S 베타의 넓이가 3분의 1 빼기 3분의 2 하면 3분의 1 되는 그러한 베타 좀 찾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러한 베타 좀 찾아주세요. 3분의 1 되는. 3분의 1 되는. 그럼 이제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나올 텐데, 요거는 조금, 넓은 데로 갈게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다만, 뭐라 그래야 돼? 이제 계산이 더럽지. 1, 얘들아. 이렇게 올려 붙여서,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베타라는 뜻이죠, 지금. 이 2차 함수의 꼬다리 부분이, 그, 꼭지점이 베타라고. 이랬을 때, 요 넓이가 3분의 1이 되고 싶다. 베타를 얼마로 해야 요 넓이가 3분의 1이 되나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또 뭘 이용할 거냐면,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베타죠. 네, 제가 뭘 이용할 거냐면, 이번에도 적분 안 할 거예요. 이게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가로, 이렇게 세로로 자를 거예요. 그러면 다시 2대 1이죠. 이게 꼭지점이니까.
2대 1. 그럼 3분의 1이 2에 해당하는 넓이면 얘가 6분의 2란 뜻이고 이쪽이 6분의 1이란 뜻이죠. 그럼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이다를 이용할 거라고.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로. 그럼 세로 얼마야? 세로. 세로가 더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세로가 1-베타잖아요. 세로 길이가. 그럼 이제 가로 길이가 얼마야? 가로 길이는 얼마냐면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y는 x제곱 플러스 베타하고 y는 1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죠. 는 1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은 1-베타가 되고 1-베타가 되고 양수 쪽이니까 이 좌표가 루트 1-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로가 루트 1-베타, 세로가 1-베타죠. 그러니까 1-베타 곱하기 루트 1-베타의 넓이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래 놓고 이제 베타는 하면 돼요. 이 계산이 사실은 근데 약간 쫄리지, 그지? 이게 계산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양변의 제곱을 하면 1-베타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 그리고 이제 베타는을 꺼내야 되니까 1-베타는 3승근 루트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게 3승근 루트를 써야 된다는 사실의 힌트는 여기 보기에서 볼 수 있죠. 보기에 3승근 루트 4분의 1이 있잖아. 그래서 이때의 베타 값은 얼마냐면 1-3승근 루트 4분의 1이에요. 자, 베타 하나 구했어요. 하나. 자, 이제 두 번째 베타. 두 번째 베타는 아래쪽에서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1, 가로 1, 세로 1짜리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음수 쪽에서 베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만나면 이거 너무 크다. 여기쯤에 베타가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만나면 이렇게 잘리고 이만큼이 3분의 1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3분의 1이라고 여길 구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전체 넓이가 3분의 2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이 3분의 1이다로 또 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 이렇게 가로 세로 잘라. 그럼 여기가 6분의 1이야. 그러니 이 전체가 2분의 1이야. 그럼 이놈의 세로 길이는 얼마야?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베타야. 얘들아, 베타가 음수니까 길이로는 마이너스 베타인 거야. 그리고 여기 요 교점이 가로 길이겠죠. 가로 길이.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이름이 x제곱 더하기 베타인데 그거랑 0이랑 만나는 자리니까 x는 마이너스 베타의 루트 값이에요. 루트 마이너스 베타. 요 길이가 루트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1.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4분의 1.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베타 구했어요. 그래서 얘랑 곱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저거 나올 것 같죠? 얘하고 곱하면 안쪽으로 4분의 1에 제곱 들어가서 16분의 1 될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빼기 1 이거 하면 이쪽 뒤에 거 나오겠죠. 이거 디귿번이 살짝 어려워요. 살짝. 예, 살짝 어려운데 확률 50%가 어디냐. 요렇게라도 좀 찍어주라 는 거고.
나 이거 해? 야, 3번 문제 자기가 풀어봤고 궁금한 사람 손 들어봐. 아니야? 그럼 하지 말자. 이게 좀 과해요. 예, 좀 심하게 어려운 거예요. 심하게 어려워요. 조금 과해요, 이거는. 그러면 차라리 우리의 가용 범위 안에 있는 애로 갑시다. 요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요거 이제 여기서 자연계 애들은 이거 구분하라고 그랬지. 물론 수투에서는 수직선 위밖에 못 움직여요. 근데 너희들은 미적분에서도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지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지를 단어를 꼭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선운동이구나 라고 하고, 두 점 PQ에 하나는 속도를 주고 하나는 가속도를 주고 대등하지 않지. 이러면 안 되지. 예. P와 Q에 대해서 속도 이야기를 하려면 속도를 같이 줘야 되는 거고, V1T는 3T 제곱 더하기 1이면 V2T는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뭐 없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분상수 얘기를 해야 되고요. 가속도 얘기를 할 것 같았으면 가속도 얘기를 같이 해야지. 근데 이건 마이너스 이 금방 나오니까 위치 얘기해 봅시다. 위치. 그러면 x1t는 t 세제곱 더하기 t. 여기도 원래는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중요한 말이 있어요. t = 0. 멈춰 있을 때란 뜻이지. t =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 적분상수 준 거예요. 적분상수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게 끝이고요. Q의 위치인 x2t도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세제곱 더하기 ct 하고 0입니다. t =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적분상수 준 거예요. 근데 다만 요 놈의 적분상수는 0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멈춰있다 출발했다고 말을 한 적이 없잖아. 원점에서 저 뒤에서부터 달려오고 있었는데 원점을 탁 통과하는 순간부터 기록을 측정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속도가 t = 0일 때 0이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봐. Q의 속도가 0 이상인 모든 시간 동안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일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0이라고 한 번만 가정을 해보자. 0이라고 가정을 하면 Q의 속도가 0 이상이라는 건 T-T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죠. 그럼 이때의 T의 범위는 어디예요? 0에서 1이죠. 0에서 1. 그러니까 그때 Q에 대한 이동 거리, Q가 움직인 거리를 측정하면 0에서 1까지 T3승 더하기 T예요. 근데 이거 적분해 보면 얼마야?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거든. 알량하게. 이건 10이 될 수 없죠. 1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란 소리예요. 이거 아니란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시작할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Q의 속도가 0 이상인 모든 시간 동안, 언제부터? 0 이상부터. 이게 T가 만약에 얘들아 없었다면
t가 없었다면 0과 1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였겠죠. 0과 1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인데 이 c 때문에 얘가 이제 들어 올려질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인 구간을 연장할 거예요. 연장할 건데 문제는 이 0과 1을 근을 가졌던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갈 거라 이 아이가 한 근은 음수, 한 근은 양수를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칭축 2분의 1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이 아이가 속도가 양수였던 구간은 0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베타초가 되는 거죠. 베타초. 그 베타초까지 이 아이 t 세제곱 더하기 t 이게 얘가 움직인 거리잖아요. 여기다가 0 베타를 이렇게 넣으면 이게 p가 이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죠. 그게 10이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베타 세제곱 더하기 베타가 10이다. 이거 넘겨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해도 되는데 이거 세제곱하고 원래하고 더해서 10 되는 애 되게 흔한 애잖아 이거. 베타는 2일 때 그렇고요. 유일합니다. 왜냐면 이게 증가하는 함수라서. 베타 2 바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타는 2였었고요. 2였었고. 그럼 이제 C가 나오는 거죠. 인마의 한근이 2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 마이너스 4 더하기 C 이퀄 제로가 돼야 되는 거니까 C도 2였죠. 그래서 C가 2예요.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나왔네. t 이퀄 3초에서 2점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숫자, 여기다 3 집어넣고 숫자 해서 빼면 돼요. 그럼 둘 사이의 거리가 나오죠. 위치 차이가 거리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시간이 살짝 남았어요? 살짝 남았으니까 내가 이걸 풀진 않을 건데 무슨 말인지만 살짝 얘기해 줄게요. 무슨 말인지만 기하학적으로. 자, 여기 2분의 1이라는 값을 기점으로 해서요. 요 V1의 개형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V1, 즉 P의 속도죠. 이게 P의 속도 그래프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딱 0과 1을 갖고 K가 1보다 큰데 여기 마이너스 달아놨으니까 요거 위로 볼록의 2차 함수인데 이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예를 들어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요렇게 얘도 꼭지점이 정확히 2분의 1이잖아.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럼 얘가 Q의 속도예요. Q의 속도. 근데 질문이 뭐냐면 두 녀석의 속도 그래프를 줄 테니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애와 둥글게 생긴 애의 속도 그래프를 줄 테니 이 P와 Q가 오직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이 K를 조절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K를 조절해봐라.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답이 K가 한 번은 범위로 나오고 또 한 번은 값으로 나온다는 건데 이게 당초에 무슨 말일까? 요거 눈치부터 채야 돼요.
계산을 들어가기 이전에 뭔가 그래프적으로 해석이 먼저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해설지 봤는데 그 해설지로는 이거 기하학적인 해석을 죽었다 깨나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해설이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해. 물론 이러면 안 되지. 공식적인 해설인데 내가 이렇게 품평을 하면 안 되고 활자화 시킬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말로 이게 구술로 전달하는 거랑 활자화하는 게 좀 차이가 나니까. 자, 내가 딱 개형적으로만 이해를 시켜줄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난다라는 건 위치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 VT 그래프죠, 이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위치 시간 그래프로 바꾸어서 진짜 그린 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은 시간에 교차되면 그게 만나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닥 어렵지도 않아요. 그대로 내려봐봐. 그대로 내려보면 여기가 2분의 1, 0에서 2분의 1까지 갈 때 P라는 녀석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속도가. 그럼 그냥 이거 부정적분 해버리면 그만 아니야? 2분의 1 T제곱이죠. Y는 T를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 2분의 1 T제곱은 대략 요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쪽도 이렇게 그려지지. 예. 그리고 여기서 멈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2차 함수가 둥글러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선이 없기 때문에 요만큼에서 멈춰버릴 거라고. 다음.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 하나와 딱 이 점에서 이어지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하나가 붙어 있는 상태인 거야. 마치 3차 함수처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1을 자신의 대칭축으로 하는 2차 함수, 얘랑 똑같이 생기네. 똑같이 생긴 2차 함수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P의 위치예요. P의 위치.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지금부터 뭘 그리면 되느냐. 요만큼을 2차 함수, 자신의 도함수로 갖는 3차 함수로 하나 얹어주면 되는 거야. 원래대로 연장을 했었으면 마, 뿔, 마가 되죠. 감소, 증가, 감소. 정확히 0에서 극소, 1에서 극대. 얘들아,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그래프라고. 이게 겹쳐놔서 그렇지. 에? 0과 1을 이렇게 근으로 하는 2차 함수에 마, 뿔, 마 가지고 3차 함수 그려봐 라고 하면 니네 어떻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잖아요. 딱 그 얘기라니까. 근데 심지어 원점 출발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같이 출발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 3차 함수가 얘랑 딱 한 번만 만나려면 변곡점이 얘 이 접합점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변곡점이 여기 위에 있으면 돼요. 3차 함수는 걱정할 게 없는 게 2차 함수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구나.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할 게 많아. 야, y는 x 제곱하고 y는 x 세제곱하고 원점 부근에서 아주 미세하게 그리면 어떻게 돼? 이거 둘 다 1,1 지나지. 1,1 지나고 여기 0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인 것도 똑같은데 2차 함수랑 3차 함수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2차 함수가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한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3차 함수는
반드시 얘보다 밑을 파고듭니다. 밑을 파고들어서 1,1에서 교차를 하고 여기서 올라가요, 이렇게. 그게 3차의 특징이에요. 같은 x값에 대하여 세제곱을 하게 되면 0에서 1 사이의 숫자는 더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2분의 1이라도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밑으로 파고든다고. 차수가 높은 애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서 스치잖아.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밑을 이렇게 파고들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1 사이에서 교점 하나를 갖게 하고 싶으면 변곡점이 얘 접합점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의 같은 높이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실은 여기서 한번 만나는데 한 번 더 만나는데 근데 0에서 1까지 한번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사이에서는 더 이상 만나지 않죠. 요 상태 하나 이게 구간으로 나옵니다. 이게 구간으로 나오고 또 하나가 있어요. 변곡점이 요 아래에 있어도 만날 방법이 있어요. 이 변곡점이 이 접합점보다 아래에 있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되거든. 웬만하면. 네, 이렇게 돼서 만날 일이 없거든. 근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변곡점이 생기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접을 해요. 3차 함수다 보니까. 얘보다 빨리 꺾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접을 한번 하고 뚝 떨어져요, 이렇게. 두 번 다시 얘랑 안 만나겠지. 바로 이 접하는 순간이 K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딱. 그거는 이제 2분의 1에서 1 사이에서 만날 때죠. 상황 설정을 1번, 2번으로 이렇게 해놓고 1번 하면 이제 여기 0에서 2분의 1 사이에서 교차하게 될 서로 같다가 나올 그 K의 범위를 구하시면 요 답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2번 이게 좀 어려운데 예, 요 2번인 요 밑으로 변곡점이 생겼을 때 여기서 접하고 지나가게 되는 요 한 점을 찾으면 베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해본 결과로는 베타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손쉽게 되는데. 예,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상황 인식이 돼야 뭐 식을 써도 쓰고 미분을 하더라도 하고 적분을 하더라도 하는 거지. 이게 안 되더라고, 그냥 하면. 자, 이렇게 수능 특강을 마쳐 보도록 할게요.